간밤에 미국 증시의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좀 서둘러서 갈게요. 우리 제이부님 또 좀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먼저 우리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꽤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지수를 좀 보자면 다우지수가 0.8% 하락을 했고요. S&P가 0.9, 나스닥 지수도 뭐 거의 한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들이 좀 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가장 큰 이슈였던 거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게 오늘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확실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우리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매파적인 색채가 강했습니다. 그 어떻게 월가에서는 이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알았나 몰라요. 그래서 미리 그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그 원고가 미리 노출된 건 아닐 텐데 적중했습니다. 자,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경제클럽 회의에서 연설을 한 건데요. 거기에서 파월은 결국 인플레이션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좀 완화가 되려면 경기가 더 둔화돼야 된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좀 아픈 멘트들이 많았어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달간의 데이터를 보면 고용 잘 되고 있고 물가 안정적으로 잘 완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연준의 임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우리 인플레 목표치 2%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봤을 때 경제 성장이라던가 노동시장이 더 완화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또다시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 것이고 더 높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꺾이고 노동시장도 조금 더 냉각이 돼야 결국은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할 것이고, 그래야 우리도 통화정책 이제 좀 긴축 강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멘트에서 이제 매파 색채가 강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늘 하던 얘기는 마저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 그리고 경제 전망과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범위,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지 말지 이런 그것과, 그리고 긴축 정책의 지속 기간, 이 고금리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이거는 우리 데이터 보면서 결정할 거야. 이거는 늘 원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제 진짜 5% 돌파는 거의 이제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간밤에 4.996%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도 한 4.99까지 올라간 거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이건 뭐 5% 찍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부채질을 한 거. 앞서 이제 경제가 조금 완화돼야 되고 노동시장도 좀 둔화돼야 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이것도 너무 잘 나온 거야. 19만 8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게 21만 1천 건이었고 시장 예상은 21만 2천 건. 전주보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20만 건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시장이 확실히 여전히 강해 라는 인식, 이게 다 맞물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약간 재미있는 그런 의견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JP 모건의 휴 짐버라는 이 글로벌 시장 전략가가 CNBC에 출연을 해서 조금 요상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시장에서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니? 그게 지금 한 7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근데 이게 증시에 나쁜 소식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 언제 할까? 금리 인하하면 증시 그때부터 본격 반등인데 우리 그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JP모건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잖아? 그거 증시에 나쁜 소식 될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 목표 일단 네, 이게 제가 정리가 약간 조금 특이하게 됐네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금리 인하 기대와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 그 기대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봐. 경제가 약간 불안해서 그 균형이 이탈이 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데 근데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어? 약간 이제 그런 논조예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그게 증시에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분기 실적부터 2분기에 바닥찍고 3분기부터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요 JP 모건에서는 생각보다 3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월가에서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식보다는 그냥 채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채권 가격 바닥이다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업 이익의 부진의 여파를 받을 주식보다는 채권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는 게 요 사람의 논리라는 거 그거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야기는 우리 톱니 월가의 영원한 강세론자이죠. 이 톱니가 또 오늘 주요한 우리에게 또 투자의 하나의 팁을 또 제공을 해서 그거를 또 딱 물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톱니는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설립자죠. 설립자고 수석 전략가기도 한데 요 톱니가 그레니샷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레니샷이 뭐야? 라고 궁금하잖아요. 이게 2019년 1월 설정 이후에 시장 수익률을 초과한 36개 주식의 목록 그걸 모아놓은 게 이 그레니샷 요 포트폴리오인데요.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수익이 어땠나 봤더니 시장 수익률은 2019년 1월 이후 지금까지 68% 그러니까 S&P 500 기준입니다. 올랐는데 요 그레니샷 요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이 157.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확실히 몇 배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올해 수익률만 봤더니 올해 시장 수익률 13.9% 상승했는데 지금 그레니샷은 19.33%나 올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요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는 이 수익성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구나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요거는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재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금리가 어차피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을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면 네 종목인데 캐터필러 이거는 글로벌 중장비 업체죠. 지금 캐터필러, 오라클, 헤스, 에버레스트 그룹 요 네 기업이 소개가 됐는데 요 네 기업 모두 다 올해 들어서 주가들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놈이 간다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요 네 종목은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 앞서가면서 오를 종목이다. 그래서 요 그레니샷에 이거를 포함을 했다라는 게 이제 톱니의 의견인데요. 캐터필러는 글로벌 중장비 업체이고 오라클은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그리고 헤스는 원유 탐사 기업인데 요 헤스는 또 약간 배당 플레이어로서도 많이 편입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헤스 하고 있고 에버레스트 그룹은 재보험사예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드는 보험 그 재보험사인데 요 에버레스트 그룹을 슈퍼 그레니라고 또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그 종목으로 또 요거를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네 종목 소개가 돼서 오늘 또 우리 공유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많이 오를 종목들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